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욕구 강도 프로파일의 두 번째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이 적은 프로파일도 함께 보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랑과 소속의 욕구인데요. 이 욕구의 수준 차이에 따른 갈등의 상관관계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욕구는요, 두 사람 다 높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높은 경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요. 일단 두 사람 다 높으면 아주 좋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다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에게 큰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냉랭한 상태로 돌입하기가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을 쉽게 결정한다든지 냉전 상태에 돌입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욕구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욕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요. 욕구 수준이 낮은 사람은 상대가 왜 이토록 사랑을 갈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욕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쉬운데요, 만약에 욕구가 높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사랑을 거둬들이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욕구가 낮은 사람이 좌절하고 물러나게 되면 결혼의 고통이 시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여러분들이 적은 욕구 강도 프로파일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욕구 파일을 보면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 특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5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8번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 바라고, 10번 같이 배우자가 나의 모든 것을 좋아해 주길 바라고, 뭐 이런 특성들이 좀 대표적인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항목을 가만히 좀 보시겠어요? 가만히 보면, 자,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거가 훨씬 강하다라는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자, 뭔가를 바란다, 뭔가를 바란다, 뭔가를 바란다. 이거는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줘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상대에게 의존해야 되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의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일까요? 이런 욕구들, 지금 이 항목에 나와 있는 욕구들이 높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10번 같이 배우자가 나의 모든 것을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이 바람이 크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해줘야 한다 라는 당위적 기대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한다 라고 당위적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욕구가 높으면 좋은데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이 사랑의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아주 냉담한 사람, 피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 같이 냉담한 사람을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키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이 많죠. 그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윌리엄 그레서 박사는요, 임상실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이런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거나 변화시키겠다는 기대를 가졌을 때는 거의 실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소속이라는 개념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욕구는 생존을 위한 정신적인 욕구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조건이 없는,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뭔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큰다면은 조건이나 기대를 갖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아기 시절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 뭔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받는 겁니다. 왜? 받으려면 상대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주는 것의 주체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기대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오는 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종교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가장 큰 근간은 사랑이고요, 불교도 가장 큰 근간은 자비입니다. 거기서는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변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힘은 상당히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사랑을 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받기를 주로 원하시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을 많이 하시는지,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영상은 힘과 성취의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